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감기 중에도 이제 감기는 아까 먼저 같이 그냥 기본방에다가 3초점을 놓고 이제 끝이었는데, 감기라는 것 자체가 그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감기가 이제 맨 처음에 걸렸다가 날 때쯤 되면 합병증이 옵니다. 합병증. 예를 들면 기관지가 아파서 편도성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고, 또 폐가 약해져 가지고 또 뭡니까, 폐렴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고, 또 콧물이 나면서 또 이렇게 훌쩍훌쩍 해가지고 옆에 분들한테 또 피해를 끼친다든가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합병증이라고 하는데, 그럼 합병증은 뭐냐면 기본방에다 3초까지 났으면 거기다가 이제 두통이 오는 경우도 있죠. 그럼 두통이 오면 두통, 뇌간, 뇌점, 정수리 또 이렇게 놓으면 되는 것이고, 또 콧물이 나면 코가 뭐라 그러죠? 그래죠. 한문으로 비라 그러죠. 비염이니 뭐래서 그럼 예비, 내비 이렇게 놔주면 되는 것이고, 목이 아프다 그럼 목구멍과 이제 위에 또 무명점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놔주면 되는데, 일단 귀 모형을 들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초록색도 많이 늘어났죠. 예. 기본방 하면 감기가 왜 걸리냐 하면 심장과 신장이 균형이 깨졌다. 요거 심장, 그다음에 이제 신장, 그다음에 비장이 어디 있습니까? 비장이 여기 있습니다. 비장이 여기 비장, 그리고 이렇게 여기 교감, 그다음에 제가 아는 대로 그냥 신문, 피지라, 이렇게 숙이면 요 빨간 거 하나 여기 있죠. 여기입니다. 피지라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 안에 초록색이지만 요 3초점 이렇게 놔주면 감기가 낫는데, 그렇지만 이게 이제 그 합병증으로 번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목구멍이 뭡니까? 목구멍 있는 데는 보면 요 안에도 침점이 두 개가 있죠. 요 귀 안에 거기다 이렇게 놔주고, 또 여기 또 바깥에도 여기 하나 있죠. 이렇게 놔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숙이면 뇌간, 뇌점 이렇게 놔주고, 또 여기 정수리점 이렇게 놔주면 합병증이 이제까지도 이제 치료가 되는 건데, 근데 이침해니까 어떤 분들은 이래는 귀라는 얘기는 이제 못 알아듣고 그냥 침하면 큰일 난다고, 귀에다가 침을 넣는다니까 이런 대침 뭐 이렇게 긴 걸 가지고 찌르는 줄 알고 큰일 난다고 거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이침은 대체의학으로 알려지면서 대체의학의 최고봉이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는 의료기상에 가면 이렇게 생긴 스티커 침이 있습니다. 요거를 귀에다 붙임으로써 효과가 엄청납니다.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빠르고 안전하고, 다른 침 같은 경우는 위험할 수 있지만 이 침 요거는 아주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그래가지고 요걸 요 침자리에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지금 기본방 7개에다가 위치혈이라 그러죠. 초록색으로 된 거는 그거를 위치혈에다 이렇게 이제 붙이게 되면 감기가 이제 낫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또 그래요. 이제 다 TV 영향이죠. 한약이나 병원에 약을 꼭 가면 열 봉지 또는 20봉지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먹고 이렇게 하면서 또 안 낫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물론 대부분 낫지만, 그런데 침은
어느 한 군데 콕 찌르면 그냥 푹 낫는 줄 알고, 어? 그러면 전부 뭐, 이 병원이 뭐가 필요 있겠어요? 그런데 요 2층 같은 경우는 빨리긴 빨라요. 그래도 감기가 해결이 되려면, 매일, 또는 이틀에 한 번씩, 또 3일에 한 번씩 해서 3번 정도는 이렇게 침을 또 해야, 놔야 또 낫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방도 낫기요, 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만약에 콧물이 난다. 에? 콧물이 난다 이러면 요것만 가지고도 되지만 하나 더 하면, 자, 잠깐 봅니다. 콧물이 났다. 콧물이 났다 하면은 이렇게 보면 여기다 이렇게, 예? 여기다 놓고, 또 일단 이제 스티커 침을 붙이는 겁니다. 저는 보기 좋으라고 이걸 그렇게 다 붙이는 거지만, 자, 이렇게 부셔줍니다. 이렇게 콧물이 나서 이렇게 부셔주면 콧물이 신기하게, 거기다가 또 더 해도 돼요. 예를 들면 만약에 내가 강의를 어디 나가야 된다라든지 누구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콧물이 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럴 때가 되면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파랑을 초록색을 붙이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초록색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자, 봅니다. 이건 다 띄고 초록색을 붙이는 게 아니라, 그것도 무슨 기구가 많아야 되는 것처럼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침은 그야말로 대체의학이면서 민간요법이지 않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꼭 집게로 뭐 떼어야 된다 이럴 필요 없이, 요거, 자, 봅니다. 집게 그저 벽에 여기다 딱 갖다 이렇게 붙이면 표시가 납니까? 분명히 분명히 여기 침을 띄었죠. 요거요. 보이시죠? 안 보입니까? 이렇게 되네.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도 이게 살색으로 돼 있어가지고 표시가 안 나요. 표시가.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면, 이렇게 붙여주면 감기가, 콧물이 딱 끝입니다. 이때 붙여놓으면, 그러면 끝이는 게 요거 붙어 있는 동안은 이제 콧물이 안 나요. 그럼 이렇게 붙이고 얼마든지 뭐 요리 강의를 한다든지 다른 거 강의를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고, 여기 보면 감기 합병증이 뭐가 있다 그랬죠? 일단 콧물이 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또 목이 아플 수가 있고, 또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다시 설명드리면, 기본방, 지금 처음 듣는 분에서 자꾸 설명을 드립니다. 기본방은 여기에 여기 빨간 거, 심장, 신장, 비장, 교감, 침, 신문점, 이렇게 숙이면, 이렇게 여기 숙이면, 피지라.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 이제 3초점이 이렇게 보면 3초점이 있으면 좀 감기의 기본이죠. 이렇게 놓는데, 그 뒤에 합병증이 생겼다. 가슴이 답답하고 뭐 여기가 폐점이죠. 폐를 놓고, 또 여기는 정수리입니다. 두통이 있을 때 정수리. 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뒤잡으면 귀, 요 안에도 여기 있죠. 요 안에도 4개나 있죠. 4개나. 그죠?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놔주고 그러면 이 목이라든가 코라든가, 여기는 이제 목에 관계되는 거고, 요거는 코에 관계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놔주기까지 하면 콧물도 멈추고 이렇게 합병증이 차차 없어지면서 감기가 나을 수 있다 이거죠. 낫는다 이거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설명드렸죠.
요거라고, 요거. 이걸 가지고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솔직한 얘기로 감기약, 약국에 가서 사보세요. 약사님들은 양심 선언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기 식구들은 감기약을 먹이지 않는다. 또 병원에서도 자기 식구들은 그냥 이 주사도 아무나 자주 그렇게 넣질 않는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침은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식구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놓는 거예요. 이거는 무공해 치료법이지 않습니까? 무공해. 예로부터 병이 났다 그러면 1침, 맨 처음에 침, 2뜸, 두 번째 뜸을 뜨고 세 번째 3약, 약을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보다도 더 독한 주사, 얼른 낫자 이거죠. 그런 것들이 다 면역력을 우선 급하니까 사람을 많이 살리죠. 현대의학을 뭐 제가 비평하는 건 아니고 많이 살리는데, 그런 것들이 나한테 일반인들한테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이 침을 놓게 되면 반사유법으로서 중요 혈자리를 자극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증가가 되는 거예요.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몸의 체온도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그럼 이거를 누가 이렇게 유침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아무나 뭐 침술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약사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 몸에 그 침 놓는 것 자체를 굉장히 거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이 침을 이렇게 딴 사람한테 도움을 받아서 건강을 챙기고 싶은데 누가 놔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소에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를 꼭 이거를 스티커 침을 붙여서 놓는 것보다도 정확하게 아셔야 될 건, 제가 혹시 스티커 침을 붙이는 분을 위해서 이거는 이틀에 한 번 정도 붙이되, 한 번 붙였으면 4시간 이내에 띄시는 게 좋다. 그 왜 그러냐면 침이 요게 뭐냐면 이 스티커에 침이 요게 1.5mm 정도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것이 쇠붙이지 않습니까? 그게 피부와 또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4시간 안에 반드시 떼야 된다라고 저는 강의를 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침점을 익혀보세요. 이렇게.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돌릴 때마다 사진을 찍어 놓으셔도 좋고,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내려놓고, 이 손으로라도 자극을 해보자. 그럼 제가 여기 또 코에다 붙였는데 표시 안 나죠? 띱니다, 이렇게. 요술하는 거 아니에요? 뜨니까 이게 딱 있죠, 이렇게. 이거 띄고, 또, 요것도 이렇게 또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이것도 다 띄워놓고, 이제 그러면 평상시에 늘상 손으로 한번 자극을 해보자 이거죠. 그럼 일단 코감기를 예방한다 그러면 손은 물론 깨끗이 씻는 게 좋죠. 여기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안면이 마사지 하는 법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럼 이렇게도 감기 걸리다 보면 눈이 침침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금 학생들이나 사무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이렇게 눈도 피곤하고 침침하고 이렇다 이러면 일단 여기 눌러보세요. 그리고 다시 여기 눈 옆에 이렇게 눌러보시고, 또는 여기도 침점인데 이거 눌러보시고, 또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두광명점이라 해요. 두광명점. 여기다 한번 손을 이렇게 해서 누르시고, 그러면 불과 이렇게 해서 한 10초씩 한 1분 정도 눌렀는데 눈이 환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떤 데 이런 데를 하다 보면 이런 데 굉장히 아픈 데가 있어요. 아픈 데는 결국은 거기가
힐링 포인트입니다. 여기가 브레인 힐링 포인트라 해가지고 BHP 침점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아픈 데를 이렇게 눌러주고 그러면 눈이 피로가 풀립니다. 이렇게 눌러주시고 다시 이제 귀로 가서 저는 지금 2층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요 가생에 침점이 있었죠. 여기 이렇게 이 안에도 이렇게 감기다 그러면 손가락을 이렇게 귀 쪽으로 넣어서 여기 넣어서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쥐라는 얘기를 여기를 이렇게 이 부분을 그러면 벌써 요 안에 이렇게 딱 쥐면 굉장히 아플 수도 있어요. 이렇게 쥐고 또 3초점도 이렇게 해서 누르고 피지라 또 내점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심장점 이렇게 눌러보시고 또 위로 신장 또 비장 교감 침점 신문 피지라.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귀를 그냥 겉으로 그냥 의무적으로 또는 형식적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늘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 안에를 한번 딱딱 이렇게 끝까지 다 여기에 침점이 현재 이제 밝혀진 게 보통 이제 88개 침점이 여기 있습니다. 이 안에. 근데 그거를 대충 다 하면 어떤 자극이 안 되는 데도 있죠. 여기 이제 방광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차근차근 다 이 안에 이렇게 그리고 요 뒤에도 침점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딱딱 꾹꾹 쥐고 해서 그냥 잡아 늘리고 비틀고 이제 나이가 들면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나이가 들어도 경제력이 있거나 또 권력이 있거나 또 특유의 매력이 있고 이러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대부분 나이가 든다는 의미는 주변에서 권력도 천년 만년 갈 것 같은 권력도 없어지고 또 재력도 또 그렇고 점점 외로워져요. 그래서 이제 외로워지면 내 몸하고 노는 법을 터득을 해야 되지. 내 몸하고 그 내 몸 중에도 이 귀가 인체에 아주 축소판이면서 뇌와 딱 가까이 있어서 침은 뇌에 가까운 데일수록 효과가 좋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르면 이 침이야말로 대단하다. 효과가 대단히 좋은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귀를 그러면 손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주 골고루 귓구멍도 이렇게 딱 귓구멍 있는 데까지 다 이렇게 여기 이렇게 그래야 여기에 후와 목까지 다 여기 목구멍까지 다 여기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져주시고 비틀고 그리고 또 자 그러면 이제 무엇보다도 웃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처음 강의 듣는 분을 위해서 자 우리 몸에는 근육이 약 360개 이상이 근육이 있다래요. 크고 작은 근육 막 그래서 뭐 크게는 대흉근이니 뭐 이두박근이니 삼두박근 뭐 승모근 쫙 이래 있지만 무명의 그 근육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이다 그러면 근육이 다 살아 움직이는 거가 면역력이에요. 그래서 근육을 키워야 되겠지. 근육을 키운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안에도 다 배 창자 옆에 되게 근육이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근육을 많이 움직이려면 달리기 할 때는 100m 달리기 할 때 근육이 약 100개 정도 움직인다고 봅니다. 그러면 웃음을 웃으면 한 280개 정도 움직인다 그래요. 그래서 360여 개가 움직이게 하려면 웃으면서 천천히 몸을 움직이고 그렇게 하면 360개가 다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360개 근육이 다 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되면 완전한 이거는 신인이 되다시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웃음 명상 지도사입니다. 웃음 명상 지도사. 그래서 한번 웃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웃는 거는 일단 크게 웃어야 됩니다. 크게 웃고
또 길게 웃어야 돼. 길게. 그리고 방정맞게. 어느 정도냐면 옆 사람이 야 이제 큰일 났네. 에? 쟤 왜 저렇게 됐어? 안 됐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웃어야 웃음으로서의 치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길고 방정맞게 온몸으로 웃을 때 이 몸이 면역력도 생기고, 면역력이 생긴다는 얘기는 체온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얘기합니다. 체온이 1도씩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3배씩 막 증가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자, 웃기 전에 턱 운동을 좀 해봅시다. 아, 오, 입을 키우는 거야. 앙앙앙앙앙 이걸 키웁니다. 앙앙앙앙 탁탁 두드려 주시고, 너무 방정맞게 막 온몸을 웃다 보면 턱이 빠진다든지 배꼽이 빠진다든지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온몸으로 한번 웃어보도록 합니다. 여기 웃음 버튼입니다. 이걸 한번 탁 치면 그냥 온몸을 한번 웃어봅니다. 하나 둘 셋.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랑합니다.